네, 안녕하세요. 저는 3살 고양이 호황이의 집사이자 키움동물병원 원장 김윤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즉 외출이나 산책을 하지 않고 실내에서만 지내기 때문에 예방접종이나 사상충 예방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방접종으로 예방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은 실내에서만 지내더라도 언제든 감염의 위험이 있고요. 심장 사상충의 경우에도 실제로 감염된 고양이 셋 중에 둘은 실내 생활만 한 걸로 확인이 될 정도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안에서만 지낸다 하더라도 예방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백신 접종의 경우에는 8주에서 12주 사이에 시작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애기 냥이가 다른 애기 냥이들 여럿과 같이 지내는 경우, 즉 전문 분양점이나 이런 분양받는 곳을 통해서 온 경우에는 8주에서 10주 정도의 시작을 해주시고, 가정에서 태어나서 엄마 고양이와 함께 지낸 경우는 10주에서 12주 정도의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종은 3번에서 5번까지의 반복 접종을 말씀을 드리고요. 접종 끝나고 항체가 검사를 받아서 항체가 잘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3가지 바이러스성 질환을 말씀드립니다. 호흡기 바이러스, 장염 바이러스, 분해원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가 있겠고요. 백신 종류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세균성 눈병이나 호흡기 또는 백혈병 등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반복 접종이 끝난 이후에 어른 고양이가 되면 1년에 한 번의 보강 접종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심장 사상충의 경우 한 번 약을 발라주시면 효과가 약 1개월 정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해주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유기묘나 길냥이를 입양한 경우에는 어른 고양이라 하더라도 이전에 백신 접종 기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백신을 맞는 걸로 간주하고 3번에서 5번의 보강 접종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접종 이후에 항체 검사를 해서 항체가 잘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안심하실 수 있겠습니다. 고양이들의 경우에는 특성상 구강질환이 많이 있는 편이고요. 구강질환과 더불어서 신장, 비뇨기 질환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구강질환의 경우는 정기적인 양치를 가장 권장드립니다. 한번 이빨에 묻은 때가 돌과 같은 치석으로 변하는 시간은 48시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못해도 이틀에 한 번은 양치가 필요하겠고요. 가장 권장은 하루에 한 번 양치해 주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양치 시에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우리 애는 양치가 안 돼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구강보조제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꾸준히 사용을 해주시면 구강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강보조제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궁합이 안 맞는 보조제를 같이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구강에 도움을 주는 구강 유산균제와 구강 소독제를 같이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2가지를 같이 사용하시면 구강 소독제에 의해서 유산균들이 모두 사멸돼 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에서는 항상 우리 아이의 입을 자주 확인해 주시고 입안에 염증이나 출혈 같은 것들이 있는지 살펴주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장과 비뇨기의 경우는 물을 많이 마시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신장 기능의 특성상 초기에는 기능이 떨어지더라도 잘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검진을 받으면서 혹시나 우리 아이 몸에 이상이 있는지 살펴주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우리 아이가 물을 너무
안 마셔요 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고양이들은 신장 기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오줌을 잘 농축시킬 수 있어서 물을 많이 마시지 않더라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물을 많이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오줌 농축만 하다 보면 신장 기능이 그만큼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아이가 어떤 물을 좋아하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건 말씀드려요. 그래서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물그릇을 준비해 주시고 아이들에 따라서는 흐르는 물을 좋아하는 고양이들이 있기 때문에 동물용 정수기 사용을 고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추천드리는 방법은 습식을 좋아하면 캔이나 추루 같은 간식을 주실 때 이 간식에 물을 조금 더 타서 주시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물을 많이 마시게 해주시면 신장 건강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권장드리는 음수량은 몸무게 kg당 50ml 정도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평소에 먹는 물의 양을 확인해 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나이대별로 잘 발생하는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알아두시면 우리 아이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먼저 어린 나이 1살에서 2살 정도까지는 감염성 질병의 위험이 높은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호흡기 바이러스나 장염 바이러스, 곰팡이성 피부병 같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부분의 감염성 질환은 예방 접종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방 접종 스케줄을 지켜주시는 것 말씀드립니다. 어린 나이가 지나서 청년기가 되면, 즉 2세에서 8세 정도까지는 스트레스성 질병이나 만성 질병의 초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트레스성 질병은 방광염을 말씀을 드리고요. 만성 질병, 특히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만성 신장 손상의 경우는 어린 청년기 3세, 4세부터도 시작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기의 나이가 점점 들어서 노년으로 접어들면, 즉 8살 이상이 되면 신체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만성 신장 질환, 심부전 또는 당뇨와 같은 호르몬 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위험성이 높아지겠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건강 상태 체크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시고, 만약에 항목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는 더 짧은 주기로 모니터링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현재 품종묘 중에서 가장 많이 반려하고 있는 품종으로 알려진 아이들은 페르시안이고요. 페르시안 품종의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다낭성 신장 질환을 유전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페르시안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유전병 검사를 받아주시는 게 향후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겠고요. 꼭 페르시안이 아니라 페르시안과 연관된 품종들, 예를 들어서 히말라얀이나 익조틱이나 셀커크렉스 같은 품종들도 같은 다낭성 신장 질환 유전 검사를 받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귀여운 외모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스코티시 폴드의 경우는 관절 질환을 유전병으로 가지고 있고요. 또한 귀가 접혀서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웨이염 같은 질환들이 만성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유전자 검사와 정기적인 진찰을 통한 건강관리를 말씀드립니다. 다른 품종, 대형묘 중에서 렉돌이나 메인쿤 같은 아이들은 심장질환을 유전병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역시 어린 나이에 검사를 미리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털이 없는 독특한 외모로 사랑받는 스핑크스의 경우에는 털이 없는 대신에 피부에 분비샘들이 발달해서 피부질환이 잘 나타나는 편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확인을 받아주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내에서 지내는 아이들은 대부분 활동량이 많이 적고요. 중성화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체중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체중 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먹는 양을 확인해 주시는 것 말씀드리고요. 자율 배식을 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이 먹게 되면서 체중이 더 쉽게 늘어나기 때문에 제한급식을 통해서 여러 번 나누어 주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자율배식이 아닌 제한급식을 하시면 과식을 하고 나타나는 식이성 구토라던가 공복 때 나타나는 공복성 구토를 예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루에 가능하시면 5차례에서 10차례 정도 나누어서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많은 집사님들이 반려고양이를 돌봐주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스미카대학 학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세상의 모든 고양이와 집사님들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